하비덴트는 범죄에 맞서 싸우는 고단한 백기사였지만 사랑하는 레이첼을 잃고 투페이스가 되어 복수를 하고 다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중에서 조커, 배트맨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작중에서 하비가 내린 결정적인 판단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하기 짝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드위리 리뷰 세상 다크나이트 하비덴트 편입니다. 멍청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대충 이렇지만 이번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가능성을 내다버리는 행위라고요. 저는 인간 행위의 의미라는 것은 가능성의 확장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과 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느냐에 따라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이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게도 그 어떤 행동도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사회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죠. 연구하고 창업해서 세상을 바꾸든 방구석에서 매일 놀면서 빈둥거리든 모범이 되든 반면교사가 되든 해서 주변인들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가능성은 열리는데 가능성을 내다버린다가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제 답은 이겁니다.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본 기대 가능성과의 비교라고요. A, B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A를 고르면 1, B를 고르면 10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회적 상식도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굳이 A를 골랐다고 치면 이걸 플러스 1로 봐줘야 할까요?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멍청하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멍청함은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대 가능성이 더 적은 쪽을 굳이 골라 기회비용을 내다버리는 짓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네요. 하비덴트는 레이첼 도스를 사랑합니다. 레이첼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할 만큼이요. 하지만 조커의 계략에 빠져 레이첼을 잃고 좌반신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작중 하비의 목표는 레이첼의 안전이었으며 그를 위한 도구는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죽자 하비의 목표가 레이첼의 복수로 바뀌게 되면서 정의라는 도구도 용도 폐기되어 버리죠. 그리고 비어버린 도구의 자리에 조커가 직접 나서서 운이라는 도구를 제시합니다. 이걸 받아들인 하비덴트는 운을 기준으로 레이첼의 복수를 행하는 빌런 투페이스로 전락하게 되고요. Damn. Jesus. I thought you was dead. Half. 이 대사는 불타버린 자신의 좌반신에 대한 블랙 유머이기도 하지만 레이첼이 죽었으니 자신도 절반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하비는 레이첼의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올인은 항상 블랙스완,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쏘일 경우 가루조차 남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위험성을 동반하죠. 하비의 붕괴는 기본적인 분산 투자조차 안 하다가 침몰하는 초짜 투자자들의 실패와 구조상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멍청한 짓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멍청함은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대 가능성이 더 적은 쪽을 굳이 골라 기회비용을 내다버리는 짓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었죠? 올인도 똑같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더 길게, 오래 갈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 상식인데 굳이 올인을 해서 블랙스완을 감수한다니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비는 올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레이첼이 죽은 뒤에도 하비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직장 동료일 테니까요. 비록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으로 몰리도록 짜서 조커라는 블랙스완에 큰 손실을 입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면 회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겠습니다. 그 점에서 배트맨이 하비덴트에게만 정체를 공개했을 경우의 시나리오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공개했다면 레이첼이 왜 브루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하비가 알게 되었을 거고 레이첼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가 어느 정도 배트맨에게도 넘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랬다면 투페이스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비덴트는 조커의 말에 넘어가 자신의 심판에 쓸 도구로 우운을 장비합니다. 이하의 이유들을 들면서요. The world is cruel, and the only morality in a cruel world is chance. Unbiased, unprejudiced, fair. 이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소리긴 합니다. 운, 즉 혼돈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향성도 존재하지 않으니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이걸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살고 뒷면이면 죽는 건 너무 간단하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더 가미해보자고요. 먼저 죄를 저질렀다면 무단횡단이든 살인이든 죄의 경종에 관계없이 법정으로 끌려와 판사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기면 무죄로 즉시 광면되고 지면 유죄 판결을 받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형량이 랜덤하게 적혀있는 돌림판을 돌려서 집행유예부터 사형까지 돌려서 나온 판결을 받습니다.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랜덤의 운빨 그 자체인데 정말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소리 같지만 따지고 보자면 이거 공평한 건 맞습니다. 공평의 정의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의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게 문제죠. 혼돈, 즉 운은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정의롭지 않은 공평함이라는 부조리함과 맞서 싸우기 위해 도덕과 규범, 사법체계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온 거고요. 이유 없이 결과만 던지는 혼돈과 달리 이전 사례들로부터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 말입니다. 하비가 시스템을 버리고 운으로 돌아간 결과를 다시 보시죠. 레이첼이 죽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커와 라미레즈 형사는 둘 다 살았고 간접적인 죄만 있는 워처 형사와 마론이 아예 죄 없는 마론의 운전수만 죽었잖아요. 이게 뭔 부조리입니까? 그럼 하비의 다른 가능성을 볼까요? 수술을 받은 뒤 제대로 회복하고 지방검사직으로, 즉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건 말입니다. 지방검사의 권한은 어마무시합니다. 레이첼의 죽음에 관계된 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와 체포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이요. 그리고 하비덴트 본인의 능력도 출중하니 그들에게 충분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트맨과 고든은 이를 전심전력으로 도울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서 시스템을 퇴행하면서 동전 튕기고 총 쏘는 짓을 벌인 겁니다. 멍청하기 짝이 없는 거죠. 공평함과 정의로움의 구분을 포기한다는 선택을 해서 지방검사라는 사법체계라는 시스템을 무기로 혼돈과 맞서 싸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혼돈을 잡아먹혀버리다니요. 그 과정에서 고담시의 정의라는 가능성까지 쓰레기통에 처박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비가 겪은 고통은 비극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 불타버린 반신, 평범한 인간이라면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당연해 보일 정도죠. 그리고 우리 모두 무너질 때는 멍청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소한 멍청하지 않게 무너지도록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하비의 경우에는 복수 대신 회복을 고를 수 있었을 테고, 우리의 경우 자해보다는 상담을, 폭음보다는 산책을, 수면제 한 움큼보다는 전화 한 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지가 진짜로 하나뿐인 상황은 드물고 우리는 기대 가능성이 더 많은 쪽을 고를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가 나의 삶의 전부인지, 이걸 잃으면 내가 살 이유가 진짜로 없어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에 몸을 맡기기 전에 정말 운에 맡기는 게 맞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비단 하비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이렇게 드윌이 리뷰 사상 다크나이트 하비덴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하비덴트에 대한 평가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좀 아니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되었건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또 만약에 제가 리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영화가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리뷰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